제가 이게 첫 번은 인권과 민주주의인데 골고루 이제 인권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어요. 노동인권, 그다음에 뭐 평화에 대한 거 이런 걸 다루려고 했는데 특히 젠더, 뭐 페미니즘 이런 거 되게 요즘 많이 이슈죠. 네, 그렇죠. 선생님 만난 아이들도 그렇죠? 특히 여학생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요. 때때로 뉴스에서도 뭐 퀴어 축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는 애들이 많이 터부시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페미니즘이라든지 미투까지 이제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또 알기 위해서 또 책을 또 읽습니다. 아, 스스로 많이 읽더라고요. 네, 이번에 제가 페미니즘에 관한 수업을 했어요. 했는데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검색을 해서 꽤 많이 어른들보다 오히려 더 상당히 식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탈코르셋 운동 이런 것도 제가 물어봤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른들은 사실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보기가 쉬운데 오히려 청소년들은 더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자기들끼리도 토론을 하고 옛날 같았으면 아예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자기는 이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문화. 다문화 쪽도 한번 우리가 반드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서울에서도 조금 이렇게 학원가가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다문화 학생들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다문화 그러면은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쪽에서 온 사람과의 그걸 다문화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영어가 그렇게 좀 고정돼 버렸어요. 사실 그 뜻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눈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이제 선진국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백인 쪽에 이렇게 학생들이면은 다문화라는 생각을 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 같은 다문화인데 그 다문화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좀 나누는 것 같다는 게 조금 이게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아이들도 대림동 쪽에서 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입에서 중국인들을 나쁘다고 굉장히 안 좋게 말하는 건 어른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같은 나라 안에서 결국 계속 분리시키는 거고 그것이 결국 이제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분들도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정당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갖고 가는데 시선을 그렇게 바라봐주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은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 책 부모님들부터 좀 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청소년 시절에 이런 책들을 많이 사실 안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어떤 청년에게 이 책을 보여줬더니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건 자기가 봐야 될 책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만큼 청소년 시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독서하고 생각해봤던 적이 없었던 거. 그래서 어떤 학부모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한대요. 여기 있는 책들을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회 독서를 너무 안 했다. 저도 성인이 돼서 책을 읽어보려고 했을 때 책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너무 또 긴 글들이나 사진이나 서파가 없는 글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림책이나 청소년 책들이 저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유, 그렇군요. 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어내는 독자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독자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하고 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특히 여기 이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 이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공권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우리는 그냥 쉽게 손들어서 결정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 이거 다 중학교 도덕교과에서 나오죠. 생활과 윤리라든지 뭐 윤리와 사상에서 보면 공리주의, 맞아요. 의무론 이렇게 해서도 또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죠. 교수님 쓰셨듯이 사례를 주면서 이 한 사람이 너라면 괜찮겠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너무 극단화되면 전체주의가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한지. 이 책에 보면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또 아니었어요.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 보면 생활 속에서 어떤 아이가 학급회의를 만약 안 들어갔다. 공동체인데 자기만 따로 자기 공부하고 있고 안 가는 거는 결국 이게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주의로 인정해야 되나요? 이런 게 다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론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안 하죠. 그 다음에 영어 토론회, 시사 토론회 이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려고 그러죠. 만들어야 아이들이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쓸 때 여러 가지 주제로 그게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기 제일 좋은데요.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만든다는 거. 일단은 이제 진학이나 뭐 이런 실용적인 그런 걸로 시작을 하겠지만 하다 보면
이게 또 굉장히 흥미가 괜찮다. 생기고 어떤 목적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 괜찮다. 앞으로 내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한번 살아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또 활동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나 이거 잘하네? 리더십이 있네. 전문적인 것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똑똑해지고. 최소한 그 부장이라면 자기가 어떤 토론 주제를 하기 위해서 찾아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모임을 조직까지는 하게끔을 하죠. 처음에 싫어도 한 5명 모여서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나면 이제 잘 운영되는 데는 거의 1년을 가고요. 물론 이제 부장 혼자서만 열심히 하는 데서는 좀 오래 못 가지만 그래도 몇 개월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주제 2-3가지 정도 가지고는 토론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이들끼리 토론이라는 게 사실은 지식이 있어야지 토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리더나 그렇죠. 또 도와주는 어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아이들에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같이 봐도 이제 훌륭한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토론 그룹을 이룰 때 어떤 어른 리더나 또 일반 학생들이 모두 이 책을 가지고 충분히 가이드하면서 그 모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아까 생각 근육 키우기 해서 토론할 수 있는 주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족 안에서도 한번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하고 조금 다르다면 교과서는 어떤 요약이잖아요. 편의상 다 못 읽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깊이 있게 그러니까 의무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뭐 의무는 이렇다, 4대 의무는 몇 대 의무는 이렇다 이렇게만 좀 교과서에 나와 있고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책들은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저자가 소개해 주기 때문에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게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예를 들면 너의 의무를 묻는다 이런 책도요. 그냥 보통 우리는 국민으로서 의무만 알고 있잖아요. 애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예요. 왜 양심적 병역 고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다 짚어가면서 해주기 때문에 아이가 교양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행본을 꼭 같이 읽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과서만 해가지고는. 이 책에 소개된 책들 굉장히 훌륭한 책들만 선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읽고 또 안 읽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관심 주제에 대해서는 그 책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책의 목적이에요. 청소년 독서는 결국은 열정적인 동반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이야말로 이런 독서가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예전에 선생님 하지 않으셨어요? 청소년 독서 모임? 네, 저도 느낀 건 뭐냐면 가정에서 이것들을 부모님이 자녀의 좋은 리더가 돼서 같이 동반자가 돼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학원이나 좋은 선생님도 크게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 가지고는 사실 크게 변화가 일어나기는. 매일 만나는 부모님이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너무나 좋죠. 근데 우리가 영어 수학 같은 건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책을 읽는 거는 부모님도 같이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장점이 사실 있습니다. 꼭 있는 책이 아니어도요. 매일 우리가 보는 뉴스만 가지고도 밥상머리에서 엄마나 아버지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독서 능력 키워져요. 책으로만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여태까지는 주로 어떤 수단으로서의 독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자소서도 되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진로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가장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의 시민사회 주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그대로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가짜뉴스도 많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그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단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진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상 문제가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불매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지만 우리에겐 정말 위대한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불의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건데 그냥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왜 무엇이 문제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춘
참 위대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이 아직까지는 그런 미래 사회에 좀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대학을 들어가려면 4등급?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최소한 뭐 수도권에. 네, 나머지 이제 안 되는 아이들은 그냥 뭐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놀러 가거나 뭐 학교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 거는 명문대를 꼭 가야 된다는 거, 학벌에 대한 이런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것, 사회 시스템의 문제, 이런 가치관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를 바꾸는 것도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은 좋은 시민, 똑똑한 시민이 그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정치도 바꾸고. 그럼 결국 교육 아니에요? 뭐가 먼저죠? 교육을 통해서 똑똑한 시민을 양성해야 그 시민들이 결국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을 바꾸는 거니까. 정부에서 30%는 정시를 뽑겠다 하고 70%가 수시인데요. 그 뒤에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독서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그 독서란을 쓰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책을 좀 더 읽었다는 거. 옛날에는 이제 그거 안 써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써줘야 또 생활기록부도 풍부해지고 그 자소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있긴 하더라고요. 과거보다. 좀 이상주의적인 생각이긴 한데 지금 영국이나 이제 그런 핀란드 같은 유럽권에서는 교과서가 없어요. 거기는 다 그냥 독서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결국 제도의 문제이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열성을 갖고 하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개인의 열성에만 맡기는 좀 어려워요. 학생들한테도 독서 얘기하면 진짜 조이스. 거기서 고전 100권을 읽어야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이들한테 야 이런 대학이다 그러면 저희 100권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100권을 그냥 읽는 게 아니겠지. 이제 그거에 대한 토론도 들어가고 하려면은 한 권에 따른 더 많은 책들을 읽어야 할 거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봐도 그 100권을 그렇게 읽는다면 400권, 500권이 효과이기 때문에. 제가 사범대학을 나와서 제 주변에 선생님이 많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많은데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선생님 하는 친구 말이 자유 글쓰기를 했대요. 에세이. 근데 정말 성적이 아주 낮은 아이가 글을 기가 막히게 썼다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우리 교육은 글 잘 쓰는 것을 사고력으로 안 친다는 거죠. 그냥 문제 잘 풀고 어쨌든 학교 교육이 요구하는 성적을 잘하는 아이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글을 잘 쓰는 게 얼마나 고도의 사고 능력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이는 너무나 탁월하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단지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기도 해요. 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으로 뽑는데 그거조차도 다 정형화돼 있을 또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교육의 평가가 지금 현재 좀 치우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아이의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뽑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 또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반성으로 작년에 일본이 IB라고 하는 논술 위주의 입시 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뒤늦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